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앞서 총평 잘 들으셨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무사히 시험 잘 치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해설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풀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도 얻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항상 우리를 좀 마음을 놓게 해주는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탄소화합물의 정의를 쭉 알려줬고요. 이 중에서 탄소화합물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1번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돼요. 5번도 안 되네요. 정답은 4번에 C를 기조로 해가지고 O라든지 고로 H라든지 그런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그래서 4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으로 갑니다. ABC 학생 중에서 옳은 말을 한 애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야. 얘 그럼 맞았죠? 학생 A는 맞는 설명을 했고요. 화학 반응은 모두 발열 반응이야. 그럴 리가요. 우리는 흡열 반응도 공부를 하잖아요. 물이 기화되는 것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학생 B는 틀렸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맞죠. 그러니까 학생 C도 맞는 얘기를 하였다.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해설을 지금 오늘 시험을 본 친구들이 듣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고2 친구들이라든지 예비 고3 혹은 고1 친구들도 해설을 들으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해설을 듣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1번, 2번 같은 거는 쉬우니까 그냥 넘겨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갈게요. 전자배치 당연히 출제될 것이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억번에 가와 나는 모두 바닥상태 배치의 전자배치이다. 바닥상태라고 하는 것은 싸움 원리랑 그런 파울리의 베타 원리랑 훈트의 규칙을 모두 잘 만족하는 그런 배치였었죠. 싸움 원리는 차곡차곡 쌓으래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는데 그 2개가 들어갈 때는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고요. 훈트 규칙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어떻게 홀 전자가 많게끔 채우는 게 안정한 배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바닥이고요. 이 중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약에 위배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전자 배치였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지켰지만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 중에 하나 혹은 뭐 2개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걔는 들뜬 상태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가번 상태를 보면은 1s2, 2s2 너무 잘 채웠어요. 그 다음에 2p 4개를 채우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홀전자가 최대 많아지게끔 채운 것이죠.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채웠다면은 훈트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훈트 규칙까지 아주 잘 지켜가지고 가번 배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번 배치는 바닥 상태이다. 그리고 EP 오비탈의 EPX, EPY, EPZ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둘둘 하나하나 한 거나 하나하나 둘둘 한 거나 다 똑같은 배치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답원을 가시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채워진 건 괜찮은데 어디가 자꾸 눈에 거슬리냐면 여기요.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했으니까 얘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라번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홀전자 많으니까 바닥인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지금 EP 오비탈을 다 채우지도 않고 3s로 뿅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싸움 원리를 위배한 것이죠. 얘는 들뜬 상태의 배치가 됩니다. 들뜬.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에너지적으로 좀 더 높은 상태에 있는 들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기억번, 가와 나는 모두 바닥 상태 배치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니은번, 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그렇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돼가지고 지금 불가능한 전자 배치였어요.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 라는 들떴다. 맞습니다. 훈트 규칙을 지키지 않았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보지요. 4번은 화학결합, 세 종류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은 화학결합, 우리 세 종류 공부했었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구성해서 출제를 한 것이에요. 우선은 구리는 뭐지? 구리는 금속결합 물질이죠.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속결합. 그다음에 염화 나트륨, NaCl,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의 만남이죠. 그렇다면 얘는 이온결합. 다이아몬드는 비금속이죠. 공유결합. 원자결정이라고 했어요. 공유결합. 자, 그럼 기억번부터. Cu, 솔리드, 쟤는 금속이죠. 금속은 연성이 있다. 그렇지. 금속의 특징은 연성과 전성.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펴지는 거죠. 힘을 가했을 때 막 빠개지는 게 아니고 얇게 펴지거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이 맞습니다. 정답이고, 니은번에 NaCl. 자, 저기 중요한 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리퀴드죠. 액체 상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염화나트륨, 이 이온결합 물질 항상 별표 치면서 액체 상태일 때랑 고체 상태일 때의 전기전도성이 있고 없고는 늘 출제된다라고 선생님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나왔어요. 고체였다면 전기전도성이 없겠죠.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액체라든지 에이큐어스, 수용액 상태를 만들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 C.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비금속들 사이에 지금 원자 결정으로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정답도 5번이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이제 가로 안에 이 네모칸 안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는지,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반응식이 우리가 되게 자주 봤던 반응식이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거에 익숙했던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따지지 않고도 반응식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여기 빈칸을 채웠을 것 같아요. 개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해설을 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덴이랑 HCl, 금속이랑 산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죠. 왼쪽에 제덴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도 제덴이 있어야죠. 아연, ZN. 그 다음에 H2가 요래됐으니까 두 개의 Cl도 뭔가 여기에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어야 되겠죠. 기억번에 들어갈 화합물은 ZnCl2다. 나머지 H2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알루미늄 2개, 이쪽에도 지금 알루미늄 원자 2개 있죠. 그죠? 그리고 H랑 Cl의 원자수를 볼 건데요. H 원자수가 여기 A개가 있어요. 여기다 써야지. H가 지금 저기 A개가 있고 여기는요 2B개가 있어요. 그 개수는 같아야죠.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Cl의 개수를 볼게요. Cl은 저 왼쪽에 A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몇 개가 있냐면 3, 2, 6이 있어요. 그럼 A가 6이면 B는 몇이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A에다가 6을 쓰고 B에다가 3을 쓰면 돼요. 혹은 산화수의 변화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루미늄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3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애가 2, 3은 6.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증가했는데 이랜다. 3이 증가했는데 그러한 알루미늄이 2개니까 6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어디선가는 6만큼 감소가 일어났어야 되겠죠. 6만큼 증가했으면 여기 다시 여기 수소가 플러스 1에서 여기 0으로 얼만큼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는 1만큼 감소했죠. 근데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이 개수가 몇 개 있었어야 돼요? 수소 원자가 6개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 쓰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었겠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 두 개의 식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딱딱 A, B, C에 뭐가 들어가는지, A, B 이 기억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아는 대로 푸셔도 상관없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번부터 볼게요. 이거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 6이고 여기 3 들어갑니다. 기억은 ZnCl2다. 맞습니다. 염화 아연이다. 그리고 A 더하기 B는 9냐
A는 6이고 B는 3이니까 더하면 9가 나오죠. 니은번 정답이고. 같은 양의 제덴과 알루미늄을 각각 충분한 양의 HCl에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생성되는 무슨 양 H2의 몰비는 1대2다. 개수의 비가 결국 몰수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현재 제덴 앞에 개수가 1이야. 아니 그냥 1몰이라고 생각해봐. 그거 1몰 반응하면 수소기체 몇 몰 생기니? 1몰 생기지. 알루미늄이요. 2몰 반응하면 수소기체 3몰 생겨요. 여기다 쓸게요. 제덴 1몰 반응하면 H2가 1몰 생기고요. 알루미늄 2몰 반응하면 수소기체 3몰 생겨요. 근데 앞에 문제 뭐가 있었냐면 같은 양을 ZN과 AL을 반응시키면 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1몰, 2몰이 아니고 얘를 2배로 불려봐. 이거 2몰로 바꿔봐. 그럼 H2 몇 몰 생기겠니? 2몰 생기겠지. 자, 지금 위에 쓴 게 ZN, 아연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고요. 제덴 대 H2, 밑에 있는 게 알루미늄 대 H2를 쓴 거예요. 그럼 같은 2몰만큼을 반응시켰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몇 대 몇? 2대 3이다. 그래서 D급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을 찾아보시면 5번의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6번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분자의 구조 및 극성이겠죠. CO2, NF3, CF4 각각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분자의 구조로 나타낸 거는 가번밖에 없고요. 나번이랑 다번은 마치 평면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절대 평면이 아닙니다. 그런 걸 따져주셔야 됐던 문제였어요. 기억번부터 갈게요. 이 중에서 극성 분자는 두 가지다. 극성 분자가 뭡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였었어요. 그럼 극성 분자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쌍극자 모멘트부터 해결합시다. C랑 O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O 쪽으로 전자쌍은 치우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봤더니 지금 완전히 대칭으로서 둘을 합치면 몇 나와요? 평행이죠. 평형이죠. 0 나와요. 그럼 얘는 극성이 없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구나. 가는 CO2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그리고 NF3를 가보도록 하지요. 요 N에는 사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숨어 있고요. F에도 3개씩 이렇게 숨어 있는 중입니다. 자, N에서 F 쪽으로 F가 전기 음성도가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칠 것이고요. 치우칠 것이고요. 치우칠 것입니다. 어쨌든 합쳐봐요. 합쳤을 때 0이 안 나오겠죠? 그럼 얘는 극성 분자다. CF4입니다. CF4에서 사실 얘 구조가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고 얘도 한번 실제 구조 얘기해 볼까요? NFFF. 얘 구조는 삼각뿔이에요. 뿔. 근데 지금 마치 평면처럼 표현이 되어 있을 뿐 삼각뿔의 형태고 얘 형태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없고 똑같은 원자 4개가 왔으므로 정사면체가 됩니다. 자, F 쪽으로 치우치는 쌍극자 모멘트를 그냥 여기서 그려볼게요. 어차피 정사면체에서도 다 대칭이 될 거니까 이거 합치면 0 나오겠죠? 따라서 얘도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극성 분자는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2개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어요. 결합 각도를 구하시오. 양쪽으로 쫙 찢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도지? 180도. 삼각뿔은 약 107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사면체 한 각도는 이 90도 아님, 이거 109.5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가 제일 크죠.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고 중심 원자에 이거 잘 읽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는 2가지냐. 탄소가 중심이죠. 근데 탄소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산소에 있어요. 근데 산소는 중심이 아니잖아. 그럼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는요.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번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CF4에서 F에 사실 엄청 많아요. 이거 비공유. 근데 F는 주변에 있는 애지 중심이 아니잖아요. 탄소가 중심인데 비공유가 없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몇 가지? 한 가지다. 그래서 D급번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갖고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풀이를 해봤는데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네, 7번으로 가보지요. 7번이 드디어 양자수가 나온 겁니다. 네, 양자수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의 관계만 알면 돼요. 각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런 것들만 알면 됐었습니다. 표는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수소원자에 대한 거예요. 수소원자니까 전자 한 개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N, L, ML은 각각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이다. 부양자수 가로하고 또 방위양자수란 말도 써가지고 그 두 개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자. 가, 나, 다 요래 있는데 n 더하기 1값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1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2고요. 주양자수랑 부양자수 더한 게 3이래요. 일단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S오비탈은 1s, 2s, 3s 뭐 이런 게 있겠죠?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L 값이 몇이냐면 어디다 적어야 되나? L 값이 S오비탈의 같은 경우에는 L 값 S오비탈 여기 오비탈 5라고 쓰자. S오비탈은 L 값이 0이에요. 부양자수가 0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P오비탈은 L 값이 몇이냐? 부양자수가 1입니다. D오비탈은 2인데 여기서 할 필요 없으니까 안 쓸게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양자수인 ML 값은 공간적인 배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고 그냥 동그라미 그거 하나죠. 그리고 P오비탈은 PX, PY, PZ 3개. D오비탈은 5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ML이었습니다.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L 값이 0인 오비탈이었다라고 하면 ML 값도 0이겠지. 마이너스 0이 뭐 0이지 뭐야. 그지? 그 다음에 L 값이 1인 P오비탈이었다라고 치면 ML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까지 이 세 가지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PX, PY, PZ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하듯이 자,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답원에서 n 더하기 l은 1인데 l 더하기 ml이 0이래요. 이게 0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l 값은 0인 거잖아요. 0. 그리고 n 더하기 l 값이 1이 되는 경우니까 n에 몇 들어가고 1 들어가고 n은 1 여기다 따로 써야지. 자, 그럼 l 값이 0인 거. 이게 무슨 오비탈인지도 알겠다. 쓸까요? n 값이 1이고 l 값이 0이니까 1s겠죠. l 값이 0이니까. 1s. 가는 일단 1s야. L이랑 ML이랑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다 0일 거예요. 그래서 빵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갑니다. n 더하기 L 값이 2래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없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1s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n은 2고 L은 0인 거니까 이건 2s 오비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L 더하기 ML 값이 지금 현재 0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답원 갈게요. 답원은 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L 더하기 ML 값이 1이거든요. 그럼 이게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값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3 나오는 거 쉽게 생각하면 n 이퀄 3, L 이퀄 0인 거. 그럼 n 더하기 L은 3이죠. 그리고 n은 2, L은 1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n 이퀄 3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L이 0이기 때문에 이게 3s예요. 얘들아 3s면은 L이랑 ML이 다 몇이라고 했어? 0이라 그랬지. n 더하기 L이 3인 것은 만족시키지만 L 더하기 ML이 0이 되는 것을 얘를 만족은 1이 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게 맞나 확인은 해봐야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L이 1인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2p 오비탈이죠. p 오비탈에서의 L 값은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ML 값은요? ML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 플러스 1까지 존재해요. 근데 지금 이 더한 게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 더하기 ML 값이 지금 0인 경우를 표현을 한 건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답원은 이 p 오비탈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양자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번부터 부양자수 L은 가랑 나가 똑같다. 이거 지금 L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종류를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도 S, 나도 S. 그러니까 기억번 정답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1s고 나는 2s거든요. 그럼 수소 원자건 다전자 원자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양자수가 클수록 어때? 에너지가 크죠?
물론 다전자 원자에서는 뒤집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수소 원자에서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1s, 2s는 공통적으로 2s가 더 높은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가보다 높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니은번 틀렸다. 다이의 모양은 구형이다. 구형은 s오비탈의 특징이죠. R형 모양이에요. p오비탈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수소 원자에 대한 오비탈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기를 굳이 하나 더 만들자면 에너지 준위를 가나를 안 물어보고 나다를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ES가 EP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낮죠. EP가 더 높죠. 근데 수소 원자 전자 한 개짜리에서는 주양자 수가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나와 있는 요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만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자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이에요. 동적 평형이죠. 평형도 마찬가지로 정말 개념만을 토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내용이 화원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읽어볼게요. 8번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X 액체예요. 액체 상태에 X를 넣은 후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랑 그 다음에 요 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된대요.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C가 1보다 크대요. C가 여기 있거든요. 1보다 크대요. 자, 이거는 동적 평형의 정의를 알고 있는 자라면 잘 맞췄을 문제입니다. 평형이 뭐예요? 일단 동적인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반응이죠? 가역 반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같으니까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응축이랑 증발 속도의 비율이 1이래요. 뭔 소리야?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1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X분의 여기 양을 볼 건데 액체분의 기체가 여긴 1이고 평형일 때 1보다 컸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T2까지는 아직 평형에 도달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지금 여기 더 많이 증발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평형 전입니다. 당연히 T1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A는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초기에는 응축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둘의 속도가 같아지게 될 테니까 A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 맞습니다. 정답이고 B는 1이다. 이게 1이면 평형 전이니까 아까 평형 전이라고 했는데 1이 돼버리면 어때요? 이게 1보다 큰데 얘가 1일 수 없죠? 그죠? 얘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니은번 B는 1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T2일 때 요거 X 액체랑 X, G 가스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형 전이기 때문에 디귿번도 틀렸어. 8번 문제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았습니다. 1번이다 라고 하면 돼요.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가 핵심이었죠.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지점 평형으로 딱 잡아주시고요. 이거 지금 구별 지으라고 C가 1보다 크다 준 거예요. 그래서 평형 전임을 잡아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번.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문제. 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WX, 그다음에 WY, Z. 공유 결합이네요. 공유했을 때는 내 것만 잘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공유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내 거잖아요. 그죠? 네 개를 공유했으면 그 중에 두 개가 내 거일 거고. 그럼 지금 왼쪽에 W가 두 개의 지금 공유 결합을 갖고, 하나의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전자 중에 내 거는 요거 한 개야. W는 보니까 꼴랑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전자를. 그럼 얘는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 그 다음에 X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면서 총 얘까지 합쳐서 9개를 갖고 있대요. 그럼 나는 9번 플루오린이겠죠. 얘는 1번 수소고. 그러면 이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애는 결국 누구냐면 HF라고 하는 공유 결합 물질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WY, Z도 가볼게요. W는 아까 H였죠? 내 거 하나니까. 가운데 있는 Y 하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면서 이거 2개까지 합쳐서 6개의 전자를 갖는 나는 6번 탄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나 질소. 그럼 W, X, Y, Z 다 구한 거네요. 그죠? 기억본부터. WX에서 W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건 왜 물어봤을까요? 전기음성도 때문에 물어본 것이겠죠? 전기음성도가 1등이 플루오린이에요. 그럼 전자쌍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센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럼 플루오린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를 전자를 약간 뺏긴 기분이 드는 H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띌 것입니다. 그렇다면 W가 델타 플러스를 띈다. 기억본 정답이죠.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Z가 Y보다 크다. 제가 전기음성도값 외울 필요 없다고 했고요. 18족을 제외하면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Z는 질소고 맞나? 그 다음에 Y는 탄소예요. 6번, 7번이잖아.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질소가 더 같은 줄에 오른쪽에 있죠? 그럼 질소가 더 클 것입니다. Z가 Y보다 크다. 니은번 동그라미. YW4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이거는 뭐 보자마자 동그라미 쳤어야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전기음성도를 갖고 있는 원자 사이에 결합을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W랑 Y 다르잖아요. Y는 탄소고 그 다음에 W는 뭐였죠? H고 CH4 극성 공유결합. 만약에 디귿번을 틀렸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YW4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CH4 이거 정사면체에 뭐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죠. 분자의 극성이랑 헷갈려서 갑자기 이게 무극성 분자인데 하면서 이거를 X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보셨으면 공유 결합의 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도 정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해가지고 5번에 답이 있었네요. 9번까지 풀었습니다. 10번 가자. 루이스 전자점식과 관련된 뭐 내용이 쭈루루루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릴 때 많이 풀던 막 산수, 수학에서 규칙성 찾는 거 있잖아요. 식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O2F2, OF2, O2F2, OF2. 와, 뭐 이렇게 많니? O2, 그 다음에 F2, OF2. 일단 써놓고 각 분자의 구성 원자수를 A. 이거 2개로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고 3개로 되어 있죠? 그게 A래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의 합. 5는 16조 원소니까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죠. 제가 노란색으로 좀 쓸게요. 5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1개당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F가 가지고 있는 거는 7개, 17족이니까. 그거 싹 다 합치면 B래요. 공유전자성 개수 C라고 합니다. 관계식 가가 성립한다는데 그건 1번부터 5번에서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 조사해 봅시다. 그럼 표가 나오겠죠? O2는 구성하는 원자수가 O 2개니까 A는 2라고 쓰시면 되고요. F2도 2개의 F로 되어 있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의 합해볼게요. 6자리인데 그러한 O가 2개 있으니까 여기가 12가 들어갈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7족이라서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F가 2개라서 14가 나온 거예요. 여기 해볼까요?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산소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플루오린이 2개입니다. 그리고 더하면은 20. 6 더하기 14는 20. 그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소는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럼 2개 쓰시면 되고 플루오린은 1개의 결합을 할 수 있죠? 7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 한 군데죠? 그래서 여기는 1 쓰시면 돼요. OF2는요. 이렇게 결합을 할 것이니까 가운데 산소가 중심으로서 2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2를 쓰시면 됩니다. 가설은 옳다. 아까 뭐였지? 이거 A, B, C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대입해보면 알아요. 제가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4번이 되는데요. 자, 해보자. 확인해 볼게요. 8 곱하기 A, 이걸 해보자. 8 곱하기 2는 B, 10이죠? 12 더하기 2C, 2C, 4, 16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F2랑 OF2에 대해서도 대입해 보시면 4번에 의한 관계식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증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로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난도 조절을 위해서 이 정도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화 적정하고 있는 문제예요. 중화 적정. CH3COH를 준비한다. 자, 가번이랑 잠깐 연결 좀 쭉 지어보면 가에서 이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가 A 몰농도짜리였대요.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이 가수용액에 Xml에 물을 넣었다. 이거 중요하죠? 물 넣었다 하면 뭐 출제되는 거예요? 물을 넣었다고 해서 용질의 몰수가 변해요? 안 변하죠. 물은 그냥 희석만 한 거야. 내가 원래 녹였던 물질의 양은 몰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얘를 50ml 수용액을 만든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 몰농도짜리 Xml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할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CH3COH 용질의 몰수는 결국에 이 물을 섞어가지고 50ml를 만든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같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답번으로 갈게요.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희석했을 때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쓰고 갈까? 용질 몰수가 변화가 없다. 여기서 지금 한 거는 그거고 답번으로 갈 때는 뭐냐면 50ml를 만들었는데 그 50을 다 쓴 게 아닌 거야. 일부만 취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진짜 많이 봤던 거죠. 일부만 취함. 일부만 취함. 그럼 50 중에 30을 취했대요. 5분의 3을 취한 거죠? 그럼 5분의 3만큼은 내가 데려왔으니까 용질의 양도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만큼은 거기 녹아 있겠지. 그죠? 그거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H가 아니고 이제 산 수용액을 만든 것이고 얘를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0.1몰 농도짜리 NaOH 이거 염기잖아요. 산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 염기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걔가 언제 반응이 끝날 거냐? 여기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적정을 멈추고 언제 멈춘다는 얘기예요. H+랑 OH-의 반응한 양이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반응을 멈춰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의 V 값이 Y ml였다라고 합니다. 0.1몰 농도짜리 염기예요. 염기 Y ml. 자, 그럼 0.1Y가 선생님이 쓴 게 뭐냐면 OH-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1000분의 1을 곱하지 않았죠. 이 밀리리터인데 얘랑 다 밀리리터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단위를 써보면 밀리몰이 되겠죠.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이거 제일 많이 이용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게 OH-의 양이 되겠죠. 밀리몰수.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지금 내가 CH3COH 30ml 취해가지고 쓰고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H+를 다 중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양인 거예요. 자, 그럼 저 양 좀 계산해보자. A몰 농도짜리 X였죠? 그럼 AX 밀리몰일 거예요. 어디에? 이 50ml 안에 들어있는 게 얘랑 똑같았으니까. 나는 근데 이걸 다 쓰지 않았어요. 몇 분의 몇만 썼죠? 5분의 3만 썼어요. 여기 5분의 3. 식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A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식을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10분의 Y는 5분의 3AX. 자, 지우고 갈게요. 그럼 A는 6X분의 이 몇이 됩니까? 6X분의 Y. 정답은 여기 2번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출제된 거예요. 물을 넣어도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만 취하면 그 일부만 취한 만큼에 해당하는 비례하는 양이 용질의 몰수로 존재한다. 두 가지 잘 이용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1번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번. 아마 세 번째 페이지를 풀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10월 학평이라든지 혹은 9월에 조금 복잡스럽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나왔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세 번째 페이지를 계속 풀어나가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운 준킬러 문항이 여기서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고마운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W부터 Z는 OFNAMG 중에 하나래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이 됐을 때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한다. 이제 냄새가 나죠. 이거 왜 물어볼까? 뭔가 등전자 이온 반지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고요.
Y랑 Z는 2죽이래. 이거 아예 대놓고 좋네. O랑 F가 2죽이고 NA랑 MG가 3죽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 X, Y, Z. Y랑 Z가 2죽이라고 하면 얘가 O거나 F, 얘가 F거나 얘가 O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 거 X랑 Z는 2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만든다. 자, 봅시다. X랑 Z, X가 뭐 여기 있는데요.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중에 하나겠죠? 그죠? Z랑 2대1로 결합한대요. 근데 보면은 요 F는 결합을 몇 개 하니? 한 개. 왜냐면 F에 1-가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랑 2대1로 결합을 하면은 요게 한 개 하면 X는 2. 자, F가 이렇게 있으면 NA랑 그 다음에 MG랑 F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하나인데 얘가 두 개. 이게 하나인데 얘가 두 개. 이게 전하의 균형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NA는 1+로서 F랑 1대1로 결합을 할 것이고요. MG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1대2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F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니군. 그럼 F랑 O가 결정이 났습니다. 나머지 W랑 X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네 번째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Z랑 2대1로 결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2-죠? 그럼 두 개가 와야 되니까 하나당 1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는 애가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NA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하나 남은 거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X, Y, Z 다 구했습니다. 기억번에 W는 나트륨이다. 아닌데요. W는 나트륨이 아니고 마그네슘이어야만 합니다. 기억번 틀렸다. 녹는 점 물어봤네요. W, Z, 그리고 CaO. 이거 뭐야? 지금 이온의 전하의 곱은 똑같죠? 이뿔 이마, 이뿔 이마. 그때는 뭘 보라 그랬죠? R제곱. 그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은 낮다라고 했어요. 왜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Q1, Q2 값이 같잖아요. 4, 4로. 그러면 R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F는 작을 것이고 녹는 점이 낮아질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R 값이 가까울수록 F 인력이 커지고 녹는 점이 높아지겠죠. O2-는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랑 칼슘 2+의 크기만 봐주면 돼요. 얘 뭔데? 얘네 둘이 같은 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뿔되고 얘가 이뿔되면 전자 껍질이 하나 날아가서 두 개가 되고 껍질이 하나 날아가서 세 개가 돼요. 하지만 원자의 반지름의 경향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더 가까운 애가 누구죠? 마그네슘. MgO가 더 높은 녹는 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설명이었어요. X랑 Y의 안정한 화합물은 전개적인 중성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X, Y죠? XY. Na 1+ F의 1-, NaF 1대1로 만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써져 있죠? X2Y라고 되어 있죠? XY2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가지고 2번에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확인할게요. W는 마그네슘, X는 나트륨, 그 다음에 Y는 F, Z는 산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번. 용액의 농도 나왔습니다. 용액의 농도인데 늘 봤던 유형으로 출제됐어요. 이거는 단위를 자기가 중간중간에 환산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밀리몰수로 해가지고 나중에 1000분의 1을 만들든 아니면 처음부터 10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리터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든 상관없었던 문제였어요. 풀어볼게요. 이 문제 역시나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리터로 한다면 몰이 되겠고요. 밀리리터로 한다면 밀리몰로 계산하시면 돼요. 가번부터 가자. 이 몰농도짜리 NaOH 300ml에 물을 넣었대요. 물을 넣어갖고 이걸 만들었대요. 그럼 뭐냐? 이거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물 넣어가지고 새로 만든 이 용액에 들어있는 몰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물 넣었다고 해서 용질의 양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이몰 농도에 저는 그냥 밀리리터로 할게요. 300 요거 한 게 1.5 새로 만들어진 몰 농도죠. X. 이게 식이 나옵니다. 그럼 X값을 구해보시면 X는 400이 나와요. 400ml. 됐죠? 그 다음에 나번 갈게요. 2몰 농도짜리에다가 2 곱하기 200, 그럼 400ml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물도 넣었지만 뭐도 넣었냐면 용질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값을 더해줘야 되겠죠. 얼만큼의 용지를 더했나 봐요. 그 더한 값은 최종적으로 만든 2.5몰롱도짜리 4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같겠죠. 더한 값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2.5 곱하기 400. 400이고 이게 1000이에요. 그럼 여기 600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600ml이 들어가야 돼요. 됐다. 네, 여기서 이제 계산 한번 합시다. 600ml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600몰이니까 0.6몰이에요. 뭐가 이게? 이게 NaOH Y g의 몰수예요. NaOH의 화학식량은 문제에서 4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량을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40을 곱해보시면 24. 따라서 Y는 24. 아까 X 구했죠. X는 400이었고. 답번 갈게요. 가에서 만든 애랑 나에서 만든 거를 다 혼합하래요. 그럼 가에서의 전체 부피가 아까 몇 대 썼냐면 400이었고 나번에서도 전체 부피가 400이었죠. 분모에 나눠지는 부피값은 일단 800ml, 이 리터로 환산해도 되고 일단은 그냥 냅둘게요. 이거 분해. 그럼 용질의 양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용질의 양, 가번에서 용질이 얼만큼 있었었냐면 600만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요거 두 개 합친 값만큼 1000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오네요. 이 2는 바로 Z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X분의 Y 곱하기 Z였거든요. X분의 Y 곱하기 Z. Y가 24, 그 다음에 Z가 2고 X가 400. 자, 요거 계산해 볼까? 1이고 200이고 몇 대입니까? 12, 5, 4, 4로 나눠볼까요? 4로 나누면 50. 아, 됐다. 25분의 3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5분의 3은 여기 있다. 4번에 있었어요. 1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 뭐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니까 중간에 갑자기 헷갈리지만 않았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했느냐? 물 넣었어? 아이고, 필요 없어. 어차피 물 넣어봤자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해냈고요. 두 번째는 용질의 양이 변했죠. 왜? 더 넣었으니까. 그 넣은 만큼의 몰수를 구하면 내가 Y값을 구할 수가 있던 것이었고요. 화학식량 이용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몰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용질의 몰수를 부피로 나눠서 구한다. 지금 계속해서 밀리리터랑 밀리몰로 통일해가지고 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1000분의 1을 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13번 문제 해결.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발문부터 보면은 얘네들은 7, 8, 12, 13번의 원자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7, 8, 12, 13. 요거 4개 가지고 조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 원자 반지름은 A가 제일 크대요. 생각해봐. 이게 주기율표를 합치면 2주기, 3주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여기 N, O, NA 없네. MG, 그 다음 AL. 그러면 N이랑 O는 두 번째 전자껍질의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3주기에 있는 애들 중에 그나마 왼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사이즈가 당연히 3주기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얘네보단 크겠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마그네슘이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제일 클 거예요. 마그네슘이 누가 되고 A가 되는구나. 이온 반지름 B가 제일 작대요. 얘네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부 다 네온의 배치를 갖게 되거든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번호가 클수록 어떻다 그랬어? 번호가 클수록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작다고 했어. 같은 개수의 전자를 세게 당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B가 제일 작대. 그럼 B는 가장 큰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 A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D가 제일 크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보라 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경향을 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2주기에 있는 NO가 일단 3주기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보다는 더 높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것인데 나는 이거 둘 중에서 D랑 그리고 C를 결정 지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예외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15족과 16족, 뭐가 예외인데? 단 얘는 어디에서 예외였죠? 제1 이온화 에너지 구간에서 예외 구간에 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2는요. 13과 14족, 16과 17족이에요. 그럼 여기는 안 속해 있잖아.
그럼 원자 번호가 더 큰 8번이 7번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클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거 여기가 D가 되고 하나 남은 애가 C가 되겠죠. 됐습니다. 기억번부터. 이온의 반지름은 C가 제일 크다. 번호가 작을수록 오히려 사이즈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은 C가 가장 크게 됩니다. 니은번.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A 2족, B 13족 이거 역시나 뭐죠?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예외 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B가 A보다 큽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니은번 틀렸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이거 긴데 제가 이렇게 크게 읽을 필요 없다고 했고 그냥 원자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D는 8번, C는 7번. 그럼 8번이 7번보다 크다. 디귿번 정답입니다.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뭐 복잡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뭐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제일 크다 작다 이렇게 안 주잖아요. 모분의 뭐 2원분의 2투가 누구보다 뭐 누군 작고 누군 크고 이렇게 주고 혹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해가지고 Y축 안 주고 여기에 뭐 들어가는지 구하라고 하고 되게 복잡하게 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 그다음에 눈여겨볼 문항에 있었던 15번이 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발문에 중요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가에서 H3O 불분의 OH-의 몰 농도가 비율이 10에 12제곱이래요.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25도씨로 온도가 일정하고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1.0 곱하기 10에 유 숫자가 그냥 1 곱하기 10에 14 10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다. 25도씨에서 이거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은 A가 몇인지 물어봤는데 A가 여기 몰농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구해야 되겠구나. 니은번에 pH 물어봤죠?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가지고 구해야 될 것이고요. 나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게 10ml인데 100ml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새롭게 만들어진 희석된 용액에서의 OH분의 CL-의 몰농도의 비율이 몇이 되겠는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갈까?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번에서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라든지 OH-의 몰농도를 구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 이미 딱 보자마자 사실 10에 12제곱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 OH-가 어쨌든 것도 됐다 크니까 이게 10에 1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각각 몇이 되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저는 해설하는 중이죠. 어떻게 풀면 되냐?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위아래에다가 둘 다 뭐를 곱하냐면 H3O 플러스를 곱해보세요. 분모 분자에다가 다. 괜히 노란색 했네.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새롭게 곱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아래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요 위에 봐봐. OH- 몰농도 곱하기 H3O 플러스 몰농도. 이게 뭡니까? KW죠. KW잖아. 그럼 요 분자값이 몇이 되죠?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요. H3O 플러스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제곱이 이거랑 똑같대요. 1 곱하기 10에 12제곱. 맞죠? 그럼 X의 제곱은 10에 마이너스 26제곱. X는 10에 마이너스 13제곱이 됩니다. 그럼 가번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3제곱. 그럼 OH-는 몇이었다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에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의 M은 제가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A가 나왔네요. A는 몇입니까? 10분의 1, 0.1이다. 그럼 기억번은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에 HCl인데 얘가 10분의 A몰 농도짜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0.0이지 뭘. 0.01몰 농도짜리 HCl 10ml. 자, 니은번 pH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마이너스의 로그 취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가번에서의 pH는 13이 나올 것이고요. 나번에서의 pH는 몇일까요? 0.01몰 농도짜리 HCl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0.01.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보세요. 상용 로그. 그럼 pH가 2가 나오니까 얘는 6보다 큰 값을 가질 것입니다.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에 나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어요. 자, 그때 HCl에서 요 비율이 이게 나오겠는가? 일단 지금 현재 이거 100ml 만들기 전에 상황을 보시면 HCl이 0.01몰 농도니까 Cl-의 몰 농도도 0.01몰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아직 100ml로 불리기 전에. 근데 얘를 지금 100ml로 만들었으니까 10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1배로 희석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희석하고 나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C의 마이너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자, 여기 분모에는 OH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산수용액을 10ml가 있었는데 걔를 100ml로 10배 불렸어요. 그럼 산성이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지. 희석시켰으니까. 그럼 pH가 지금 10배만큼 부피를 불렸으니까 pH는 어떻게 돼요? 1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pOH는 1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OH-의 몰 농도는 오히려 늘어날 거예요. 왜요? 지금 25도씨에서 이 곱은 일정하다라고 했었으니까. OH-의 농도가 아까 전에 이게 이거였으면 OH-가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10의 8제곱이 된다.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만 맞았다. 디귿번을 할 때 사실은 이거를 물키기 전을 생각을 먼저 해보면은 0.01의 Cl-고 그리고 이때 OH-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이거 자체가 10의 10제곱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100ml로 만들기 전에가 10의 10제곱인 거죠. 근데 지금 100ml로 뭔가 변화를 줬는데 이 값이 나올 수 없겠다라고 해서 디귿번 틀렸다라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만 맞았어요. 2번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16번은 우리한테 좀 안도의 한숨을 주게 해주는 산화환원이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O2F2 해가지고 저런 거 만들어졌나 봐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반응식 만들 때 산화수의 변화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 혹은 뭐 왼쪽이랑 오른쪽에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구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울더는 뭐 기억부터 갈까요?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산화수를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니까 0, 원소니까 0이죠. OF 중에서는 5도 상당히 전기음 성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웬간에서는 전자를 안 뺏기는데 옆에 1등이 왔어. 플루오린이 전기음 성도가 1등이어가지고 플루오린한테 전자를 뺏깁니다. 그 얘가 플러스 2의 산화수. F는 화합물에서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 그렇다면 지금 산소가 어떻게 됐냐면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자기가 산화된 거고 플루오린을 산화수를 감소시켰어요. 남을 환원시켰어요. 그러면 환원제로 사용이 됐으며 본인의 산화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억번은 정답입니다. 나에서 I-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오드와 이온인데요. 자, 해볼게요. 산소는 지금 예외인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산소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브로민의 산화수는 플러스 5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I의 1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겠죠? 안 보이니까 여기 밑에다.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고 브로민 마이너스 1의 산화수입니다. 그러한 브로민이 지금 한 개 있는 중이고요. C의 I2, 이거 뭐지? 0이지, 원소니까. 그럼 변화된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수소랑 산소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오드 하기 전에 이거 브로민이 얼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 됐대요. 6만큼 감소한 거죠? 6감소. 그럼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같아야 돼요. 6만큼 감소했으면 어디선가 6만큼 증가했었겠죠? 자, 이렇게 뿅 가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이거 얼만큼이야? 1만큼. 1 안 되는데 6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한 개수가 6개면 되겠죠? A에 6 들어가면 돼요. 그럼 I-가 6개니까 I2죠? 그러면 여기는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풀어본 거고요. B랑 D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원자가 3개면 H2O 어떻게 맞춰요? 여기 3 맞추면 되죠? 3개. 그 다음에 수소 3, 2, 3은 뭐야? 2, 3은 6. 그럼 여기에 H 플러스 앞에 6 써주시면 돼요. 정신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A는 6이고 그 다음에 B는 6이고 그 다음에 C는 3이고 D는 3 나와요. 됐죠? 그럼 나번에서 I-는 자기가 어떻게 됐죠?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됐죠.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로 작용해야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이거 싹 다 더하면 12냐? 이건 2개만 더해도 벌써 10인데요. 그래서 D급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을 골라보시면 기억번 하나만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산화환원 문제였어요. 물론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봤죠. 산화수 증가했니? 감소했니? 산화제로 작용했니? 환원제로 작용했니? 뭐 하나 더 추가로 쓰자면 양적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단 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되게 쉬운 거. 뭐 BrO3가 뭐 0.5몰이 반응했을 때 I2가 몇 몰이 만들어지겠는가? 그런 것들 추가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7번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철 용기고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중이고요. 여기에 저렇게 넣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나와 있냐면 기체의 용기 속 기체의 전체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의 개수 5원자수 이게 나가 가의 2배래요. 그러면 요래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거지 이거 뭘. 전체 원자수.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전체 원자수 어떻게 구해요? 몰수,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구했었죠.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자 몰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는 거예요. 데스. 자, 그럼 CH4랑 C2H5OH, 그 다음 CH3OH인데 각각의 원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분자량이 16짜리고요. 얘는 분자량이 내가 계산했었는데 24에다가 6에다가 30, 46. 그 다음에 CH3OH는 분자량이 32예요. 이거 왜 구했냐면 몰수 구하려고. 1몰이 16인데 14.4g 있더래요. 그럼 14.4를 16으로 나누면 CH4의 몰수가 나오겠죠? 이거 구해보시면 0.9몰 나와요. 그 다음에 46이 1몰인데 23 있으니까 얘는 0.5몰이겠죠? 제가 구한 것은 분자의 몰수예요. 분자의 몰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 이거 변화 없어요. 0.9몰 분자 몰수 0.5몰. 난 모르겠어. 얘를 얼만큼 넣는지 모르겠거든요. 자, 그럼 이제 모르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원자수부터 계산을 할까요? 가번에서 전체 원자수가 가번부터 전체 원자수 0.9몰의 CH4죠. 자, 그 분자의 몰수고요.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5개죠. 5개 더하기 0.5몰의 분자의 몰수에 이거 한 덩어리당 몇 개로 되어 있냐면 2개, 5개, 하나, 9개죠. 9개, 0.5 곱하기 9개. 똑같네, 이거. 이게 전체 원자의 개수죠. 가번에서의 분해. 산소 원자수는 CH4에는 없으니까 밑에 것만 보면 돼요. 0.5몰인데 한 덩어리당 하나 있어요. 그럼 0.5겠죠. 이게 가번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럼 나번에 해당하는 값도 한번 써볼까요? 밑에 되게 공간 많았는데 졌다 썼네. 그럼 여기 한 번만 더 옮겨다 쓸게요. 0.9 곱하기 5, 0.5 곱하기 9. 이게 가번이고요. 대. 그 다음에 나번에 추가된 건 요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똑같으니까 0.9 곱하기 5 더하기 0.5 곱하기 9 더하기 이건 어떻게 해요? 30인데 xg이니까 32분의 x 분자의 몰수죠. 그리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몇 개냐면 6개예요. 여기 6x 분의 산소 원자 갈게요. 산소 원자 0.5에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32분의 x인데 한 덩어리당 요거 하나 있으니까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똑같겠죠? 요거 한 개 1대2다. 요거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지울게 이제. 이게 가대 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치환을 좀 할까요?
32분의 x를 k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k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9 나오거든요. 9. 그러면 저거 9분의 0.5니까 이게 18분의 1이에요. 18분의 1 때 2분의 1 더하기 k 요래 되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6k 이게 1대 2다.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거 한번 해보면 18분의 1 곱하기 2 하시면 9분의 1 1이 9 더하기 6k분의 2분의 1 더하기 k다. 자, 그럼 9 더하기 6k는 2분의 9 곱하기 9k다. 따라서 3k는 2분의 9, k는 2분의 3이 나와요. 제가 이걸 k를 이걸로 치환한 거거든요. 그럼 32분의 x가 2분의 3이래요. x 몇 나와요? x는 48 나옵니다. x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x는 48이다. 정답입니다. 뭐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은데 진짜 계산하느라고 눈이 막 엄청 아프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계산만 잘 해줬었으면 됐던 그런 문제고요. 화학식량과 몰단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18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동위원소인데 이게 네 번째 페이지에 나오다니 머리를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인데요. 기억본부터 할까요? H의 평균 원자량은 요거냐 물어봤습니다. 자연에 이렇게 1, 2, 3짜리가 존재한대요. 그럼 각각의 존재 비율을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짜리가 100분의 A인데요. A, B, C 있으니까 요거 A, B, C 각각 100분의 A. 그 다음에 2짜리가 전체 100분의 B 있대요. 3짜리가 전체 100분의 C 있대요. 이거 100으로 통분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써봐. 100분의 A 더하기 2B 더하기 3C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니은번. 분자량이 5인 거랑 그 다음에 분자량이 6인 거. 자, 이것도 되게 확률로서 많이 해봤던 그런 문제 보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H2인데 분자량이 5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야? 5 돼야 되니까 두 개 만나서 5 되려면 일단 1짜리는 안 돼. 1, 4가 있어야 되는데 4가 없잖아요. 그죠? 2랑 3짜리 2, 3이 만나든지 아니면 3, 2가 만나든지 우리 항상 이렇게 해서 2를 곱해줬었죠? 전체 확률에다가. 자, 이러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해보자. 2짜리가 100분의 B잖아요. 그리고 3짜리가 100분의 C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번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을 가질 거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가 분모. 분자량이 6 되려면 방법은 하나야. 3짜리가 만나야 돼요. 3짜리. 그럼 100분의 C, 100분의 C. 이거 해보시면 C가 하나 지워지죠? 100 지워지고 C 지워지고 C분의 2입니다. 이게 2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전체 비율을 발기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B가 C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C분의 B가 몇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죠? B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급번 갈게. 1몰의 HF 중에 분자량이 몇인 거, 중성자의 개수 계산하는 것이었거든요. 요거는 한 번 봤나 싶어요. 자주 나오진 않았던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H2 중에서 분자량이 3인 것의 전체 중성자의 수. 자,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나야 되죠? H2니까 두 개 만나는 거야. 1, 만나면 안 돼요. 누구만 가능해요? 1, 2가 만나든지 2, 1이 만나든지만 가능하죠? 일단 확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00분의 1짜리가 지금 A였죠? 그죠? A 곱하기 100분의 B.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난 애들 이제 확률을 쓴 거죠. 자, 이건데 이들이 갖고 있는 전체 중성자의 개수. 와, 근데 되게 고마운 게 요 질량수 1짜리는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어. 질량수 2짜리는 중성자가 한 개 있어. 그럼 내가 이거 구한 거에다가 몇만 곱하면 돼? 1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1만 곱해가지고 곱하기 1 써볼까? 하면 분자량이 3인 거. 1몰 안에 들어있는 이 확률로서 이렇게 그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 계산해 볼게요. 1몰의 HF 중에 분자량이 20인 거. 그런데 20이면
F라는 것은 요 19짜리 로만 100%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해서 20 되려면 여기 H는 1, 2, 3 중에 누구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죠. 그 1밖에 안 되는 애가 누구죠? 100분의 A죠. 걔가 가지고 있는 요 HF 20짜리가 갖고 있는 중성자의 수, 얘는 중성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F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의 중성자의 개수 10개. 그 10개를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500분의 B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야 되겠죠. 19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또 쳐봐야지. 이렇게. 각각의 원자량을 1, 2, 3, 19라고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못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이 가능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수점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정수대로 계산해 주시면 됐던 것이었고요. 19번으로 갈게요. 중화반응 양적 관계 얘기고요. 자, 이가가 나왔습니다. 이가랑 일가, 산과 그 다음에 염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몰 농도짜리 NaOH 있대요. 그리고 Y몰 농도짜리 이가산, Y몰 농도짜리 HB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세 개의 비커에 공통적으로 NaOH 20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Na+는 개수가 어떻다? 다 같게끔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각각 요거 V 넣고 HB V 넣고 HB를 30 넣고 첨가해서 혼합 용액을 만드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구경꾼 이온 잡는 거, 그리고 구경꾼 이온이 처음에 똑같은 양 계속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넣어준 양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구경꾼은 늘어나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밀리리터면 밀리몰, 그 다음에 리터면 몰수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적용해서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랑 이온의 몰농도인데요. 1번 수용액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A, 0, 2A, 2A니까 뭔가 0으로 하나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누군 아닐 거야? 구경꾼 이온은 아닐 거예요. 1번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은 일단 Na+랑 A의 E-, B의 마이너스는 없어요.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2번도 살펴보면은 2번에선 2A, 2A, 빵빵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00에 해당하는 것은 구경꾼 이온이 될 수 없겠죠. 2번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은 NA랑 B의 마이너스입니다. 3번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 또한 NA랑 B의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번이랑 3번을 봤을 때 둘 다 0을 찍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 수용액은 한 개 더 0을 찍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공통으로 지금 다 존재하는 거, 0 없는 거, 0 한 칸도 없는 거, 여기. 이게 뭘까? 공통으로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이겠죠? 그래서 W는 일단 Na+로 고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랑 Z, X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는 A, E-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뭐 OH라든지 H가 들어오겠죠. 여기가 A의 E-, 그다음에 혹은 뭐 여기가 A의 E-, 1번 수용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자, A의 E-가 지금 0일 수 있고 여기도 0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본 상태이고 1번 수용액에서 어쨌든 간에 A의 E-랑 A의 플러스랑 A의 E-랑 Na+랑 그리고 하나 존재하는 그 이온이 비율이 어떠냐면 2A 대 2A 대 2A예요. 그럼 각각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 비가 1대 1대 1이라는 거죠. 이온수의 비가 1대 1대 1일 수 있는 경우 A의 E-가 즉 전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요? 용액의 액성 일단 산성이고 이 산성일 때에 이온수 분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1가짜리 양이온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E-짜리 음이온이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온수의 비율이 1가짜리가 2일 때 얘가 1이니까 전체 3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A의 E-를 지금 현재 Y랑 Z 중에 자, Y에다 넣는다고 치고 여기가 E-가 되면 현재 여기는 H+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가 0이기 때문에 A의 E-, 여기는 0이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H+가 될 수밖에 없겠죠. A의 E- 예로 하면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HB를 섞은 거니까. 이렇게 결정을 지어보았습니다. X에는 누가 올까요?
여기에 Na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누구 있어야 돼요? B에 마이너스 와야 돼요. 여기는 B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온을 다 결정을 지어 보았어요. 지어보고. 자, 그럼 1번 수용액 산성이고요. 2번 수용액은 무슨 성일까요? NaOH가 2A 몰롱도, Na 플러스가 2A 몰롱도, HB를 넣었어요. 1가랑 1가예요. 그 1가 B-가 2A 몰롱도. 이거 몰롱도가 똑같네? 개수가 똑같네? 1대1로 다 반응했네? 여기는 중성이죠. 여기는 산성이었고.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면 지금 Na 플러스는 20ml가 동등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는 이온수가 똑같아야 돼요. 가에서부터 다까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온수는 M 곱하기 V로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1번이랑 3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요거 2A라고 하는 몰롱도에다가 전체 부피는 몇일까요? 20 더하기 V죠. H2A를 Vml만큼 추가로 넣었으니까 20 더하기 V 한 게 3번 수용액에 있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Na 플러스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전체 부피가 아까 20에다 30을 더해서 50이었거든요. 50A랑 같아야 된다. 자,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V가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결국에 20 더하기 V였는데 이 V라고 하는 것이 5라는 거예요. 여기가 25네요. 25ml, 여기는 50ml. 부피의 차이가 2배만큼 나는 것이죠. 자, 혹은 이거 부피 2배 차이 난다라고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랑 얘가 개수가 1대1이 돼야 돼. 그지? 근데 몰롱도의 비가 지금 현재 2대1로 표현되어 있대. 그럼 부피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2여야 되는데 이 2에 해당하는 게 지금 50ml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25ml가 되도록 V값을 정하면 된대 해서 5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 0.2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수용액이랑 3번 수용액 똑같은 종류를 섞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몰롱도가 2A고 여기는 A고 여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B 같은 경우에 2번이 5ml가 들어갔고 부피를 쓸게요. 20ml, 20ml, 5ml, 30ml. 자, 근데 아까 전에 2번에서 중성이라 그랬죠. 그럼 개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Na 플러스가 50A가 들어있었으면 OH도 50A 있는 거죠. 여기에 H 플러스랑 B 마이너스가 50A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똑같이 20이니까 50A개가 있을 거고 이거 뭐죠? 구경꾼인데 비례하는 양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가 300A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0.2 계산하자. 이 0.2라고 하는 5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전체 부피 어떻게 되죠? 지금 3번 수용액이에요. 20 더하기 30, 50분의 H 플러스의 개수죠. H 플러스의 개수는 300A에서 50A에 OH를 뺀 거. 자, 그럼 A를 구하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25분의 1이 나옵니다. 25분의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5분의 1 대입하면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은 A분의 B 곱하기 X 더하기 Y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A, B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Na 플러스랑 B 마이너스 그 몰롱도의 값을 비율로 좀 표현을 해라 라는 얘기니까 우리 A를 25분의 1로 정했고 그리고 3번에서 Na 플러스 50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00A 몇 배 몇 1대 6인 거 알았으니까 A가 25분의 1이면 B는 25분의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6배만큼 불려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A분의 B는 6이 될 것이고 X랑 Y도 알 수 있습니다. X는 NaOH의 몰롱도니까 20의 2개, 20의 2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HB랑 그리고 H2A는 Y 몰롱도라고 했는데 30에 12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부터 잡아주시고요. 그것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가산에서 아까 전에 이온수 분석해서 3분의 1 되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꼭 그거 아니었더라도 구할 수 있었긴 했지만 그 다음에 2번 수용기 중성임을 이용해가지고 요거 20에 50A, 5mm에 50A라는 거 잡아냈다면 3번 수용액의 마지막에 주어진 0.2라고 하는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성물 쪽에 2개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은 A 더하기 2B가 뭐 CC가 된다 뭐 이러한 반응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그냥 생성물의 종류가 그냥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A랑 B가 만나서 C랑 D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9W랑 W가 있고 여기다가 반응 완결시켰어요. 반응 완결시켰더니 B가 없지. 그럼 B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했다는 거야. B가 지금 한 개 반응물로서 다 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2W에 B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 물질은 A도 없어졌어. 반응 완전 끝난 거죠. 여기서도 얘는 다 반응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C랑 D만 콜랑 남았으니까 이 전체적인 반응식은 굳이 이렇게 띄엄 갈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처음에 있었던 A라고 하는 거 9W랑 그리고 B 얼마? B 전체 W랑 2W 총 3W가 싹 다 반응을 해서 C랑 D를 만드는 반응을 지금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A랑 B는 질량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3대 1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 잡아냈고요. 지금 뭐 되게 많아요. 기체의 밀도가 D1, D2, D3일 때 D1분의 D2가 7분의 5고 그 다음에 D2분의 D3가 25분의 14래요. 자, 그러면 저기 D2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25로 만들어 볼까요? D2가 25 여기 칸에 있으니까 25, 35. 그럼 나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고칠 수가 있냐면 D1 대 D2 대 D3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지금 밀도가 35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어차피 칸 알죠? 1, 2, 3 밀도가 몇 대 몇이냐면 35대 25대 14로 표현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을 써볼 건데요.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만 안 까먹으면 돼요. 10W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10W 있었겠죠? B를 W 넣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그런다고 질량이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여기선 10W로 질량이 보존됩니다.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량이 변해요. 왜냐하면 B를 더 넣었거든요. B를 2W만큼 더 넣었으면 전체 질량은 몇이 돼요? 12W. 존재하는 기체의 그 종류는 B는 사라지고 A도 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총 부피는 여기를 2를 더 넣었으니까 1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 나, 다에서 질량 B는 각각 10대, 10대, 12라고 쓸 수 있겠죠. 질량이 10대, 10대, 12다라는 거 쓸 수 있어요. 됐죠? 질량이랑 밀도랑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의 총 전체 몰수가, 기체의 몰수가 몇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밀도가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비례하죠. 그럼 부피를 내가 구할 때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에요. 35분의 10이니까 3, 7, 5, 그 다음에 7, 2, 그 다음에 5, 5, 5, 2, 그 다음에 6, 7이 되겠죠. 여기를 1, 3으로 좀 짜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를 곱하게 되면은 5대 7대 15n에 해당하는 몰수 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5, 7, 15 기억할게요. 5, 7, 15. 자, 이게 뭐냐면 가번, 나번, 다번에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됐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반응한 양, 한계 반응물로서 반응한 양이 만약에 2배가 됐다라고 친다면 생성물의 양도 당연히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응한 양이 절반이었다면 생성물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W를 반응시켰을 때랑 3W의 B를 반응시켰을 때랑 생성물의 양은 몇 대 몇? 1대 3이겠죠. 3배만큼 더 생성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답원에서의 이 15몰에 해당하는 몰수는요. 생성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몰수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B가 W가 반응했을 때는 생성물은 몇 몰 만들어질까? 그것의 3분의 1인 5가 만들어지겠죠. 그지? 맞지? 왜냐면 W가 다 반응했을 때는 3W 반응했을 때보다 3분의 1만큼만 만들어질 거니까 5가. 그럼 7몰 중에 5가 C 더하기 D라고 치면은 나머지 2는요. 남아있는 A의 몰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응식을 쓰면서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좀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반응식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XB가 C 더하기 YD가 됩니다. 가번에서 나번으로 갈 때 9W랑 W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나번에서 B가 안 그려졌었죠. B가 W가 다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은 A랑 B가 3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W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6W, 여기 안 남음.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가번이랑 나번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서 전체 질량이 10W고 10W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성물인 C 더하기 D가 어쨌든 간에 2개 더해가지고 4W가 존재하고 있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4W 중에 몇과 몇을 차지하고 있었겠는가? 분수가 나오니까 좀 밑에다 쓸게요. 4W. 얘는 우리 발문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다이에서 실린더 속에 C랑 D 기체의 질량비가 4대 5였다라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생성물질만이 만들어졌을 때 질량비가 4대 5였으면 똑같아요. 반응한 양이 3분의 1이어서 생성된 양도 전체적으로 3분의 1로 줄었을 뿐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C랑 D의 비율은 4대 5일 겁니다. 질량비가. 그럼 4W를 4대 5로 나눠 가져 본다면 여기가 9분의 16W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9분의 20W가 돼요. 이거 더해봐. 4W 맞죠? 그래서 9분의 16W, 9분의 20W. 답원에서는 이거의 3배만큼인 3분의 16과 3분의 20W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질량과의 관계를 지금 적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몰수를 알아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A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요. 그리고 C 앞에 있는 개수가 1입니다. 이거 적어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5대 7대 15라고 썼던 거 기억나요? 빨강색으로. 얘랑 얘의 몰수가 각각 몇 몰이었겠죠. 그거 더해가지고 합쳐서 5몰에 해당하는 값이었고 얘가 총 7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C랑 D가 15가 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것의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C 더하기 D가 몇엔? 5몰 혹은 5n에 해당하는 몰만큼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전체가 7이므로 남아있는 A는 2몰에 해당하는 값임을 알 수가 있어요. 6W가 2몰이라면 3W는 1몰일 것이고 9W는 3몰이 되겠죠. 3몰이 있었는데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총 5몰이었네요. 그 중에 3을 A가 차지했다면 BW 그램은 2몰을 차지했겠죠. 그 2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A랑 C는 1대 1입니다. 얘가 1몰이라면 이 값도 1몰에 해당하는 값이었겠죠. 이거 2개 합쳐가지고 오면 얘는 4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나 X랑 Y 구했어요. 1대 2대 1대 4입니다. 그럼 얘는 2가 되고 Y는 4가 되겠죠. X랑 Y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A랑 D의 분자량의 비를 구하는 것인데 A, D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 질량이랑 몰수랑 분자량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세 줄 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응한 양을 보는 거죠. A 3W랑 D 9분의 20이야. 3대 9분의 20을 몇으로 9를 곱해보면 27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몰비가 어떻게 되죠? 1대 4가 되죠. 그러면은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비니까 1분의 27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은 27분의 5가 되겠죠. 자, 이제 돌아갈게요.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A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곱하기
y분의 x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27분의 5에다가 4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54분의 5가 되겠죠. 그리하여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습니다. 20번 문제 정답 1번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봤는데요. 20번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토대로 일단 해야 될 거 다 뽑아놓은 다음에 반응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완결이 됐으니 결국에 이거는 9W랑 B3W 다 반응하면 C랑 D라고 하는 생성물만 만드는 반응이구나. 몇 대 몇? 3대 1로 질량비로 반응하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 쓰고 12W까지 해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면 밀도에서 질량을 이용해서 그 몰수의 비를 구할 수 있고 3분의 1만큼 반응했을 거죠? 저기서 W가 반응했을 때는. 그래서 C 더하기 D라고 하는 생성물질이 15가 답원이었으면 요 남원으로 갈 때는 5만큼이 C 더하기 D가 차지하는 몰수였을 거라는 거. 나머지 남은 A를 2로 잡아주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계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복잡하기보다는 계산식이 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문제 복기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문제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푸시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자, 그뿐만 아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밤 늦게는 아니지만 저녁 늦게까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채로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들 잘 걸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